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 10대들의 우상이자 난 알아요, 교실 이데아, 컴백홈 등 히트곡을 남긴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1번 서태지, 2번 양현석, 3번 박진영, 4번 이수만.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한 가지를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햄릿 아바타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3일, 24일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죠.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는 적자로 끝이 났지만 운영비가 남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010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빚잔치는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이라니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1712번님께서는요. 인천 시민입니다. 인천에는 공무원 공기업만 잘 삽니다. 그 외에 다 서울로 출근합니다. 시민들 돈으로 자기들 배불리는 꼴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0340번님께서는요. 대운영이 아닌 운영비를 남기려고 관계자들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나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의견 아직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잠시 후죠. 8시부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슈틸리케 축구 감독, 축구 대표팀 신임 감독, 천안에서 데뷔전, 파라과이하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박린 기자님도 지금 현장에 가 계십니까? 예, 저도 천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축구대표팀이 잠시 8시부터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지난달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독일 출신 슈틸리케 감독의 데뷔전인데요. 슈틸리케 감독은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다. 텔레비전을 보고 그저 그렇게 잊어버린 경기가 아니라 네. 축구 팬들의 가슴에 와닿는 축구를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는데요. 네, 가슴에 와닿는 축구. 네. 네, 7년 만에 축구대표팀 외국 페랑테빈 슈틸리케 감독이 데뷔전에서 어떤 축구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팬들의 가슴에 와닿는 축구.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네. 조금 이따 이제 관전하실 텐데요. 파라과이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먼저 상대팀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61로 한국보다 3계단 높고요. 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지만 세대 교체에 실패해서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과 상대 전적은 1승 3무 1패로 백중세인데요. 방금 전 양팀 선발 명단이 나왔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파격적인 베스트 11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원톱의 조영철, 이선 공격수 김민우, 남태희, 이승용,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성용, 한국영, 수비수 홍철, 김기희, 곽태희, 이용, 그리고 호퍼 김진현을 선발로 기용했는데요. 네. 한국팀에 익숙한 손흥민과 이동국, 차들이 김승규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제로베이스에 시작해서 파격적인 변신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은 나흘 뒤에 서울에서 브라질 월드컵 8강 돌풍팀인 코스타리카와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A매치 2연전 때 선수들 고르게 기용하겠다는 슈틸리케 감독이 코스타리카전을 고려해서 선발 명단을 기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때 꼴찌였던 LG 4위 굳히기에 들어갔네요. 네, LG가 어제 기아에 7대6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예. 연장 10회에 이진영 선수의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승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위 굳히기에 들어간 LG의 뒷심이 매우 놀라운데요. 예. 아시안게임 휴식 이후에 6경기에서 5승을 거뒀는데 4번이 역전승이었고
그중에 3번이 끝내기 승리입니다. 네. 네, 4연승을 거둔 LG는 그 5위와 SK와 이게 승차를 2경기로 늘렸는데요. 그 LG는 남은 4경기에서 3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LG와 SK는 오늘 경기가 없고요. 현재 NC와 롯데 그리고 두산과 한화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그 남자 농구 대표팀 참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프로용 농구 내일 개막하죠. 네, 그 남자 프로농구가 내일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팀당 54경기씩 그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이끈 유재학 모비스 감독은 그 LG의 김종규 선수와 그 동지에서 적으로 마주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국회대로는 인천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에서 신월 나들목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여의도 쪽으로도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지하차도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는 강남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녹사평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남산 3호터널 남단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구간 차간길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시청 쪽으로도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구간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테헤란로도 삼성역 쪽으로는 영등포역에서 지금 삼성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서초역 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 이전부터 역삼역 쪽으로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대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신사역부터 지금 교육개발을 입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양지역 이전부터 강남역 쪽으로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사이버 검열을 하는 여전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검찰이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정도가 심한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나 고발하지 않고 그냥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SNS까지 24시간 감시한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요. 네. 사람들이 그 해외 메신저로 그 사이버 망명하는 이들까지 늘고 있는데요. 해외 서버를 둔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한 국내 가입자 수가 그 한 주 만에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그 이달 초 검찰이 한 정당 관계자의 카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카카오가 검찰로부터 실시간 검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처음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감청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죠. 이 거짓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카카오톡은 이달 초에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예. 그저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텔레그램 같은 다른 그 해외 메신저로 옮겨가면서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솔직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카카오톡은 앞으로 감청 요청을 받은 건수도 그 투명 보고서라는 걸 발간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해서 검찰에 넘겼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검찰 쪽 이야기죠. 예, 예. 그런데 카톡은 아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다고요? 네, 그 검찰 관계자가 카카오톡 법무팀이 자의적으로 범죄 혐의 관련 메시지를 선별해서 수사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은 오늘 그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특정 대화 내용을 선별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그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검찰과 카카오톡의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무슨 이 사이버 망명이라고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다 나오는데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도 당황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예, 이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거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그 비밀 대화 기능의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 대화 내용 전체가 암호화하게 되고 또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읽게 되면 서버에 대화 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 거고요. 또 원래는 여행이나 출장 갔을 때 메시지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대화 내용을 5일에서 7일 정도 서버에 저장을 해뒀는데 네. 이용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그저께부터는 그 메시지 저장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2, 3일 동안에 그 안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네, 이제 카톡에 따르면은 그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이 2, 3일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수사기관에서 그 영장을 받아서 그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버시 모드가 도입이 되면은 서버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고 또 그 암호가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니까 이거는 카카오 측도 암호를 풀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려면 이제 검찰이 그 스마트폰까지 압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추가돼서 이 서비스를 그 연내에 그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사이버 망명 그칠지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가 한글날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요새 무슨 가게나 점포 같은 데 가보면 이상한 그 존칭들이 있어요. 예. 커피는 없으세요? 뭐 어쩌고. 예. 예? 이 말이 안 되는 존칭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유통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은 뭐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네. 또 커피 나오셨습니다. 네, 네. 네, 그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그 공손하게 보이려고 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러한 사물 존칭이 잘못된 표현임을 그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백화점은 그 이달 한 달 동안에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높임말 사용법을 만화로 제작해서 알리고 있고요. 네. 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주문이 많이 오니까 그 전화를 받을 때 그 과도한 존칭을 없애고 꼭 필요한 안내 내용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알면서도 말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주 기분 나쁘하는 손님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손님의 만족을 위해서 무조건 존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물에까지 경쟁적으로 그 높임말을 사용하게 된 건데요. 네. 그 일부 고객들은 그 사물을 존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시를 당했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이 그 섣불리 고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이 네. 올바른 표현을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이게 뭐 상대방의 신체, 심리, 소유물 등을 통해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써도 되기 때문에 네. 눈이 크시다, 뭐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가 멋있으시다 이런 건 되고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커피 이런 거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품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향해 공중으로 14.5mm로 추정되는 고사총탄 수발을 발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사격은 오후 2시쯤부터 경기도 연천 합수리 일대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사를 한 뒤였는데요. 군 당국은 오늘 오후 3시 55분쯤부터 북한 지역에서 발사한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오후 4시 50분쯤에는 민간인 통제선 일대 우리군 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삼곤리 중면 면사무소 일대에 14.5mm로 추정되는 고사총탄 수발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측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고사총탄이 떨어진 현장을 확인한 후 오후 5시 30분쯤부터 경고방송에 이어 10분 뒤인 5시 40분쯤 북한군 GP 일대에 K6 기관총 40여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 10대들의 우상이자 난 알아요, 교실 이데아, 컴백홈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리고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서태지, 2번 양현석, 3번 박진영, 4번 이수만. 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아바타 초대권 햄릿 아바타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3일, 24일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는 적자로 끝이 났지만 운영비가 남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금요일 4부는 정치의 수다로 꾸며지죠. 이번 주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현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경우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나라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죠. 예, 두 분께서는 이번 주에도 점수 좀 매겨보시겠습니까? 점수 뭐 맨날 빵점입니까? 네. 예, 뭐 그렇게.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 보도된 얘기들은 많은데, 기사된 것들은 많은데, 네. 제 개인 생각은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또 네. 그렇다고 그렇게 못한 것도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네. 이제 화요일부터 우여곡절 끝에 약간 국정감사 시작됐고요. 처음 시작도 또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서로 삐그덕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감이 시작됐고, 뭐,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끝에 국감이 열리니까 저는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노래방 점수 노력 많이 하셔야겠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강현재 변호사님.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특별히 못한 거 잘한 건 당연히 없는데 좀 웃긴 일이 있었죠. 네. 웃기라고 표현하면 또 듣는 분들이 그게 어떻게 웃을 일이야 하면 또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 출신의 박기태 전 의장께서 KD 가슴 한번 꾹 찔렀다 이래서 지금 국민적 분노를 샀었잖아요. 네. 공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공분. 네, 공분을 샀었는데 지금 또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터치 박희태 그다음에 비키니 권성동 그래가지고 네. 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 중에 비키니를 입은 여자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찍혀가지고 좀 네티즌들 사이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렇게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뭐 국회의원의 할 일 같은 면에서 뭐 잘못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기본이 아직도 덜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별로 이런 걸로 기사화될 일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또 이제만 하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 좀 아직도 좀 이런 것들 해소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비키니 뭐 여인을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정감사 뭘로 봅니까? 중에 스마트폰으로. 네, 근데 비키니 사진을 보고 있는 게 하여튼 카메라에 걸려서. 근데 당사자 이제 그 카메라 컷만 보고 저는 지금 동영상은 못 보고 그 스틸 사진만 정지한 사진만 봤는데요. 이제 당사자는 그게 저 검색하다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 검색하면 이렇게 팝업 창들이 막 뜨는데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이 커졌다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납득이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만일 이제 그 당사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감장에서 그렇게 하신 거는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야단 맞아야죠. 네. 근데 당사자 해명을 너무 무시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스틸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그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국회 회의장에 스마트폰 다 들고 들어갑니까? 네, 의원들도 스마트폰으로 그 자리에서 검색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예,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은 어떤 성적인 사진 이런 게 많이 뜨는 건 맞아서 해명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후의 행동이 뭘 눌러야 그런 게 뜹니까? 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좀 난 아무리 눌러도 잘 안 나오던데. 광고 팝업창이 있죠. 하여튼 네. 그 후의 행동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해명을 해서 이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네. 그때 당시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냐를 또 색출해내고 싶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CCTV를 네. 또 노동부에다가 뭐 요청을 하시고 뭐 그러셔서 네. 그 요청에서 뭐 하실 건가 그거 찍은 사람 밝혀내면 뭐 하실 건가 이런 의문을 또 내시면서 자꾸 행동이 또 부적절하게 또 연결이 되시네요. 오늘 정치수다에서는 국회와 스마트폰 얘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받을 때 스마트폰 다 뺐지 않습니까? 학교는 다 아마 한 곳에 압수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걸로 국회의원들 저 스마트폰 회의장에서는 다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단순히 왜 찬성들이 별로 안 하시네? 거기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에 아니 사전에 준비하고 와서 회의장에 들어가서는 회의에 몰두로 해야지. 아니 이게 지금 국감인데 만약 그 증인이 와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러면 순간순간 검색해서 또 그런 거 반박도 해야 되고 저는 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국회 같아요. 본회의장에 보면 컴퓨터도 다 있던데. 여기는 지금 국감장이어서. 국감장이어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처럼 스마트폰을 엉뚱한 데 쓸까봐 미리 압수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면요 정말 국회 해산해야죠. 네. 그 정도 국회의원이면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네.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국회에 가서 국회 일을 하려면 국회 일에 집중을 해야지 왜 손가락질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에는 카톡 온 것도 보지 말고 메시지 온 것도 안 봐야지.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그 페이퍼 자료 그 비용만 해도 지금 종이값만 4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 많은 종이에 아주 소수 몇 장도 제대로 보시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또 비키니를 보고 이러고 계시니 국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이셨고요. 네, 이수 변호사님. 예, 제가 권성동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요. 그분 해명을 저는 믿는 입장인데, 뭐 여기 이제 방송 나와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긴장하지 않은 거, 집중하지 않은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야단 맞아야 돼요. 딴짓. 제가 전에부터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딴짓 금지법을 만들자. 법으로 너무 우리가 변호사지만 법을 딴짓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광범위해가지고. 아니 이상한 저 겸직하는 거 있죠. 네. 체육단체장 뭐 회장한다. 그런 말이죠. 국회 다 제껴놓고 그 행사 있으면 그 체육단체 행사 가요. 근데 지금 네? 그럼 이거 세금 받지 말아야죠.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특히 국감에 좀 집중하지 않으시는 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셔서 이제 성인이 되신 후에는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 근데 정미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 또 자기들끼리 쪽지. 야당 의원 쟤네들은 맨날 삐딱해 뭐 이런 식의 쪽지를 써서 주고받으면서 사실 이게 학교 때 어릴 때 이제 서로 친구끼리 재밌는 쪽지 주고받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서 뭐 어떻게 좋게 보면 귀엽기도 네, 하고. 공교롭게 저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좀 들켰는데 새정신 그쵸, 민주연합도 들킨 거죠. 응원해야죠. 많이 들킨 거죠. 근데 기자는요 야당 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 기자도 있어요. 네, 저는 들킨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벌써 문자 보내주신 거 보세요. 2078번님께서는 말이죠.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딴짓 못하게 수업 전에 스마트폰을 걷어간다고 하던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또 적으신 분 있으세요? 1022번님께서는요. 이제는 국회의원들은 2G 폰만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꾸 남사스러운 사진이나 보면서 국정감사 잘 되겠습니까? 네, 이 국민들께서 뭐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저 국정감사 뭐 그래도 이게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세월호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좀 어설프게 됐죠. 좀 어설프다 어정쩡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수희 변호사님? 예, 앞으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좀 진통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지금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되셨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여야 간에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우윤근 원내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개파 없는 정당, 그다음에 그 강력한 정당, 그리고 품위 있는 정당을 그 표방을 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 것 같고 이 세월호법 합의하는데도 그 말씀이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세월호법이 이제 갑자기 수면 아래로 확 간 것 같지만 어쨌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통일된 어떤 법안 구성 작업도 남아 있고 또 그때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그다음에 유족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논의 여지를 남겨뒀었고 어쨌든 10월 말까지 아마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어제 선출되신 우윤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이제 조만간 또 세부적인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다고 방금들 말씀들 네. 하셨는데 우윤근 의원이죠. 네. 발음이 좀 어려우셔 이름이. 우윤근 대표 이렇게. 네. 네. 근데 이 말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무슨 파랑새파가 있습니까? 아유 안 그래도 개파가 많은데 거기다 파랑새파까지 강현재 변호사님 더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윤근 대표님이 이제 인상적인 말을 했죠. 자기는 130명의 개파 수장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파라는 단어가 참 듣기도 별로 안 좋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에만 이제 눈이 멀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을 딱 줘서 개파라는 것 자체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더 좀 중요한 거는 뭐 130명 있으면 그중에 또 좀 서로 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부류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어떤 중요한 그 정책이나 이슈가 있을 때 당이 당다우려면 그런 어떤 중요한 이슈 앞에서만큼은 개파가 먼저 전면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끼리끼리 뭐 서로 좀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있는 것까지 뭐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당권이라든지 뭐 당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뭐 여당과의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까지도 끼리끼리 모여서 막 각각의 의견을 내고 한쪽 자기 파가 아닌 다른 쪽에서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또 반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당이 좀 기강을 잡아서 좀 어떤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의원이 계시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좀 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기강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일부에서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우 의원이 범친노파다 뭐 이렇게 알려졌다고 질문했더니 아니 그건 너무 저 언론에서 만든 그런 그 파다. 우 의원의 경우는 뭐 그런 게 무슨 성격은 없다. 앞에 이제 파랑새 파라고 그랬는데 이제 파괴는 없다는 뜻으로 파랑새 파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현재 변호사님? 아니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제가 지금 그 우윤근 원내대표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의원은 아니시다는 좀 약점 아니 약점을 좀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갖고 계시다는 표현이 맞나요? 앞에서 지금 한글 너무 잘못 쓴다고 말씀하시던데. 커피 안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선출될 때 1차 투표에서 3명이 나왔는데 3분이 나왔는데 그중에 과반이 안 돼서 2차 투표까지 가서 2차 투표에서 친노가 밀었다는 게 지금 그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노파의 그 힘을 얻어서 지지를 받아서 지금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될 때 다르고 뭐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식으로 이 친노에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원내대표가 중요하지만 당대표는 뭐 원내까지 아우르는 게 정당의 당대표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대표니까 센 자리이긴 하지만 비대위 자체가 친노파가 더 많은 상황에서 얼만큼 그 계파를 초월해서 이분이 당을 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별 기대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영선 직전 원내대표도 엄청 흔들어 댔잖아요.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어느 정도까지 힘을 실어주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하고의 협상에서 이분이 그다음에 당에서의 위치도 이분 이제 어느 정도 가질지가 가늠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기대가 되는 원내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어제 선출되신 분에게 아니 저 박영선 원내대표 됐을 때 정말 쌍술로 환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우윤근 대표님을 법사위 하실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면에서는 저는 좀 기대하는 게요. 이분의 개인적인 스타일 자체가 일단 굉장히 모범생 같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또 품위 있는 신사 스타일이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깐깐한 스타일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직전에 정책위 의장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여러 의원들에게서 좀 극찬을 받으셨거든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개헌을 위한 모임의 간사시기도 하고 개헌에 대한 책도 아마 여러 차례 쓰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쟁을 위한 정치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정책이라든지 끊임없이 이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식도 많이 쌓고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어서 저는 정쟁을 위한 정쟁이 아닌 뭔가 좀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한 의지와 열정은 확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높게 보고 그리고 어제 선거 선출 결과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친노 강경파 라고까지 분류될 수 있는 표는 그닥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종걸 중도 원건을 표방하는 분도 굉장히 득표를 많이 하셨고 최종적으로 43표? 예. 근데 결선에서도 강경을 주장했던 이목희 후보의 표가 분산됐죠? 예, 100% 또 우윤근 대표께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친노 강경파, 운동권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끼케야 20명에서 많아야 30명 정도인 건데 그렇다면은 새정치연합에서도 대다수의 조용한 의원들은 야당이 이제 기존의 어떤 강경 투쟁의 모습에서 좀 점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에 가깝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아마 우윤근 대표께서 조금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개헌 얘기도 했어요. 네. 예. 개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경제 블랙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헌 논의를 자제를 시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개헌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소희 변호사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87년이었죠. 그때 60 항쟁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여하튼 사실상 무너지다시피 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된 법이죠.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그러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까지 말이 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시대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말하는 게 보통 개헌 찬성하는 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교, 국방, 안보 이런 이제 외치라 그러죠. 그거는 대통령이 하고 이제 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 책임 총리제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거는 총리한테 맡기는 뭐 부통령이 됐든 맡기는 그런 거가 되게 이제 개헌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늘 정치인들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무슨 꼼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거고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헌법을 바꿨던 역사가 대개는 이제 독재 정권에서 나왔던 뭐 정권 연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에 좀 안 좋은 기억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첫째는 이게 개헌을 한다는 게 뭐 크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뭐 개헌하면 뭐 우리 생활하고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 역사가 늘 좀 안 좋았다는 것 때문에 생긴 거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이슈화는 아직은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제법 퍼져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박근혜 강혜제 대통령께서 개헌이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 경제라는 것을 계속 앞서 주장하시다 보니 경제가 지금 모든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을 덮어버리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예. 그렇게 경제를 오히려 다른 이슈의 블랙홀로 만드는 프레임을 자꾸 짜고 있는데 이 야당도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응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였던 것이 세월호 특별법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이거 없이는 다른 게 없다. 네. 이 구조를 가져가는 바람에 사실은 국민의 공감도 좀 얻지 못했고 잘못했죠? 갈수록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300명이 경제만 할 수도 없고요. 300명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그냥 경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새누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니 하시고 개헌은 개헌대로 우리 국회가 또 놓칠 수 없는 타이밍에 중요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위해선 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개헌만큼은 지금 늘 정권마다 개헌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면서 자기 정권에서 자꾸 미뤄왔거든요.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던 것처럼 경제의 블랙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경제대로 개헌대로 경제 못지않게 정치 구조 바꾸는 것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은 이제 앞으로 한 1년여 동안에 선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붙이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총선이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있고 대통령을 지녀 5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5년마다 있어서 이게 1년이랑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이렇게 간극이 있잖아요. 선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간 맞춰야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헌을 하다 보면 이걸 맞추면은 개헌을 하는 그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한 1년 정도를 그 임기를 뭐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요. 예, 아니면 예, 뭐 뭐 다른 방안도 있으니까요. 예, 저는 예. 그 말씀 우리 강연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 살리게 하시고 정치권에서는 그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투트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서 병행해서 충분히 갈 수 있고 너무 그 경제에서 다른 정말 해야 되는 일도 못하게 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헌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예, 저는 말씀이시네요. 개헌에 찬성입니다.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군요. 예, 예. 예. 오늘 뭐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셔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지금 청와대하고 그리고 친박계 중심으로 개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그러신 네, 것 그런 것 같은 같죠? 게 네, 그래서 강현지 더 변호사님. 좀 안타까운 게요. 네. 대통령 정도 되시면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 또 얘기한 것도 있고 하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내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위 친박 또는 청와대 측근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개헌에 대한 우려는 혹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년 이상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제대로 정권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다시 개헌 논의가 되면서 또 여의도 정치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어떤 그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그렇게 될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네. 큰 그림을 좀 보시고 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수 변호사님께 발언 기회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레임덕은 언제나 단임제 때문에 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개헌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이수희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북한 포격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향해 공중으로 14.5mm로 추정되는 고사 총탄 수발을 발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 발로 대응 사격을 했고요. 북한 군의 사격은 오후 2시쯤부터 경기도 연천 합순이 일대에서 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사를 한 뒤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1번 서태지였죠.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7776번님께 주간 경향, 1528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